순천시가 순천 외성 주변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당시 명나라 장수인 등자룡을 기리는 사업으로 한중 5호 교류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 공모에 다시 나섭니다. 한번 고배를 마신 전라남도가 이번에 선정되면 고흥분유의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흥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정부의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에 민간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구간에는 고흥 두 곳과 여수 남산공원, 광양 중동 해양공원 등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순천 외성을 중심으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중 5호 사업의 거점 역할도 기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주민 설득 등 순천시의 노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이 막바지에 치닫던 16세기 말 전략적 요충지였던 순천 외성. 55만여 제곱미터의 터 위에 자리 잡은 성곽은 촘촘한 건축 구조로 올려져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열세였던 왜적들은 무고한 양민들을 동원해 수개월 만에 성을 올리는 등 아픈 역사의 흔적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공장 부지로 매립돼 있지만 정유재란 당시 조명연합군과 왜적들의 치열한 격전지로 알려지면서 중국인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나라의 수장이었던 등자룡 장군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약하다 전사해 한중 간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중 5호 사업이 순천 외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各位先生们有空来到我们江西丰城来考察交流，来进一步的传承文明，进行广泛的经济合作，诚挚邀请。 순천시 역시 이순신 장군 유적 개발에 맞춰 본격적인 사업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순천 외성을 축으로 한 평화공원 조성 등 지역의 역사자원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과 기타 관계자들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가사적 승격을 통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순천시의 설득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남해안 호국 관광벨트 육성과 맞물려 순천 외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호남의 중요 역사 자원으로 그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의 민자 유치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구간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을 분석해 사덕리 등 고흥 두 곳과 여수 남산공원, 광양 중동 해양공원 등 모두 11곳의 투자 유치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문화예술과 상업, 숙박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추석 연휴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수시가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두 7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연휴 시작 전까지는 다중이용시설과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 1차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준비했던 시군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2차 전국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의 사전 공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적으로 4곳, 각각 20헥타르 이상 면적에 1,800억 원씩을 투자해 스마트팜 단지와 창업 보육센터, 배우 농공단지 등 농업의 첨단화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농도 전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두 곳을 선정하는 1차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강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탈락한 시군의 들러리론에다 불공정, 밀실행정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부지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농림축산식품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줘야 되는데 전라남도의 기준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곧바로 두 곳을 추가 선정하는 2차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1차에 참여했던 해남, 고흥, 강진, 나주 이외에도 다른 시군이 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1차 공모 때와는 다른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지역 선정은 물론 치열한 도내 경쟁보다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전남은 농도이고 농업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도 전남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해창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제한 공고를 고시했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이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은 고흥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95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은 오는 1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천억 원으로 2020년부터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에 연말까지 아동보호 전문 쉼터가 건립됩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연면적 451제곱미터 2층 규모로 아동보호 전문 쉼터를 조성합니다. 시는 아동보호 전문 쉼터가 완공되면 입소시설이 없었던 피해 아동의 보호는 물론 심리적 안정과 놀이, 미술, 음악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에서 누락되거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원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 학교 급식을 돕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살피기도 합니다. 목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1년에 1,200여 명.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이렇게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 같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나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부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목포시 기간제 근로자는 130여 명. 하지만 10여 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은 누락됐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상 예외도 되고 예외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포시는 사업 기간이 연도별로 달랐었다며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해 내년 초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 부분 이 요원들을 갖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초에 이제 바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 간의 차별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시비 지원사업 무기계약직들과 달리 국도비 지원사업 무기계약직들은 명절 상여금과 식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무기계약직 차별예소 대책 마련과 함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 것을 목포시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방문객들의 안전과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된 조계산 탐방로 정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한 달여 동안 조계산 송광 굴목재와 장군봉 사이에서 물고임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을 마쳤다며 탐방로 내 위험 요인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조계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 편의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군정 최대 현안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 백인 현답 토론회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 백인 현답 토론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토론회는 다음 달 18일 군청에서 청년 일자리와 결혼, 임신, 출산, 고령 친화 등 5개 관심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열린 토론회장으로서 정책 당사자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구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치안당국의 범죄 예방 활동이 추진됩니다. 경찰은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소규모 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서기로 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한가위 세시풍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광양문화원에서 오는 21일 마당극과 민요 공연 등이 어우러진 세시풍속놀이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세시풍속놀이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배분 예산 216억 8,900여만 원을 전라남도에 지원했습니다. 모금회는 오늘 김영록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도민이 모아준 성금으로 저소득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업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